바이썸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해외에서 극찬받는 부분들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배우들과 스태프들, 연출진 등의 프로덕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드라마나 영화들을 한국이 리메이크하면 원작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미국의 스크린렌트는 미국 원작만큼 좋은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8편을 소개했는데요. 한국은 미국의 인기 프로그램을 각색하여 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시로는 미국 ABC의 인기 드라마였던 지정생존자의 한국판 60일 지정생존자, 미국 영화 17어게인의 한국판 리메이크 드라마 18어게인 등이 있다고 기사는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한국 드라마 각색 작품들은 미국 원작만큼이나 훌륭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런 고평가의 이유는 탄탄하게 각색된 스토리라인 및 비주얼과 연기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굿와이프, 로맨스는 별책부록, 작은 아씨들, 슈츠 등의 한국판 리메이크 작품들을 추천한 기사인데요. 이렇게 프로덕션 역량이 크게 인정을 받는 우리나라인 만큼 그 반대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리메이크 경쟁이 붙고 있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원작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미 한국의 복면가왕,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들은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리메이크판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에는 게릿 뷰티라는 프로그램도 미국에서 리메이크가 되었는데요. 또한 영화 쪽에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해외 리메이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2003년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가 유럽의 유명 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에 의해 리메이크작으로 나오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하며, 출연 배우로는 엠마 스톤이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무려 1300만 명 이상의 관객으로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는 유승환 감독의 영화 베테랑을 할리우드의 마이클 만 감독이 직접 리메이크하기 위해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능과 영화의 리메이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많은 리메이크가 되고 있는 장르는 바로 드라마인데요. 이미 일본에서 리메이크된 바 있는 이태원 클라스는 대만에서도 리메이크 중에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국가로 유명한 인도의 경우는 프로듀서들과 제작사 내 직원들이 한국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정도로 작품 찾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사들이 유행처럼 한국 리메이크를 한 것과는 수준이 다르게 OTT 플랫폼들도 한국 작품 리메이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서비스 중인 홍콩 기반의 플랫폼 VIU가 한국 작품 리메이크를 특별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의 스트리밍 플랫폼 VIU의 CEO 제니스 리는 다양한 글로벌 리메이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초기에는 북유럽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버전을 시도해왔지만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에 주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를 시도하기 전 한국 드라마로 이미 크게 성공을 거둔 VIU였기에 한국 드라마들을 현지 드라마로 다시 리메이크하면 사람들이 과연 이를 시청해줄 것인가 하는 자문을 했지만, 실제로 시도해본 결과 이런 리메이크작들이 매우 인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한국 드라마 W의 말레이시아 버전, 부부의 세계의 필리핀 버전 등이 현지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탄력을 얻어 재벌집 막내 아들의 태국 리메이크작이 예정되어 있고,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필리핀 버전도 출시될 예정이며, 사내마선의 홍콩 버전은 이미 호평을 받은 바 있다는 것인데요. 한류는 VIU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부터 홍콩을 강탈했고, 홍콩 방송국들이 K-드라마들을 방영하고 있었다는 그녀는 한국 리메이크 제작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준 부분이 VIU의 시청자 중 무려 80%가 첫 번째 작품으로 한국어 콘텐츠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한국 콘텐츠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그 인기는 아시아를 넘어섰고 거의 세계적 주류가 되었기에 6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업체인 VIU의 관점에서는 한국에 주력하는 것이 이 플랫폼의 전략이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그들의 전략이 아시아에서 2022년 기준으로 넷플릭스의 구독자 680만 명을 700만 명으로 눌러버린 힘인 것이며, 그 중심에 한국 콘텐츠가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사실 VIU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시장의 형성은 디즈니 플러스의 움직임에서도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년 정도 제작과 서비스를 시행해 본 뒤
한국을 제외한 현지의 콘텐츠 제작을 눈에 띄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서의 제작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드라마 무빙이 디즈니 플러스가 제작한 비영어권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 가장 많이 시청된 드라마였기 때문이었으며 디즈니 플러스의 해외 오리지널 상위 15개 작품 중 무려 9개가 한국 작품이었기 때문이란 것인데요. 이렇듯 우리나라 콘텐츠의 인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 제작사들의 한국 작품의 리메이크에 대한 유혹은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른 건 몰라도 이 한국 드라마만큼은 절대로 리메이크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요. 스크린렌트는 넷플릭스의 최고 인기 있는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의 미국 리메이크 버전에 대한 소문이 많지만 이것이 끔찍한 아이디어인 7가지 이유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문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작품의 미국판 리메이크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란 것이었는데요. 한국의 오징어 게임은 공개되자마자 시즌2에 대한 전세계적인 열망을 불러일으켰고 리얼리티 예능까지 제작되며 수많은 시청자들을 열광시킨 세계적인 대히트 작품이 되었는데 일부 미국 시청자들은 미국이라는 설정과 영어를 사용하는 출연진으로 다시 리메이크 요청을 하기도 했으나 이 아이디어는 오징어 게임을 망칠 수 있다고 기사는 경고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 등장한 글로벌 VIP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왔으며 그 장면에는 한국에서의 게임이 특히 좋다고 말하는 대사가 있었고 이는 아마도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살인 게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했기 때문이란 것인데요.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리메이크라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 인기가 많았던 작품을 가져와 또 다른 국가에서 시청자층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오징어 게임은 이미 원작 그 자체로 미국은 물론 여러 국가에서 두각을 나타내 세계를 놀라게 한 작품이기에 미국에서 리메이크 해봤자 시청자층이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국판 오징어 게임 리메이크가 원작이 끝난 지 몇 년 후에 나왔다면 잠재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원작의 시즌2가 제작 중이기에 리메이크가 이와 동시에 제작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며 미국 기반의 스피노프라면 모를까 리메이크는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오징어 게임에 있어서 한국적 배경은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시청자에게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촬영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오징어 게임의 경우에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궁극적으로 드라마에 녹아있는 한국 문화는 중요한 자산이었고 이는 미국 시청자들에게도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고 공감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였기에 이를 다시 벗겨내는 것은 실수라는 것이었는데요. 다섯 번째로 미국판 리메이크는 오직 돈벌이를 위한 무의미한 작품으로 비춰질 것이며 여섯 번째로 미국 리메이크판은 원작과는 완전히 다른 제목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것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제목 자체가 한국 특유의 게임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서구권 리메이크를 하게 된다면 무엇이 남게 될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고 심지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제목조차도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게임 자체가 미국 학교 운동장에서 했던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리메이크로 해봐야 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오징어 게임의 매력 중 하나는 어린 시절에 하던 게임이 피비린내 나는 스포츠로 변화된 것을 지켜보는 것인데 물론 미국 시청자들에게도 이렇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어린이 게임에 초점을 맞춘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재미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금방 식상해지는 부분이라면서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도 이런 게임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기에 여기에 미국판 리메이크까지 나온다면 시청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으로도 큰 재미를 본 넷플릭스이기에 이런 루머가 등장한 것을 두고 또 간보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고맙게도 이 아이디어가 끔찍하다는 것을 이미 눈치챘는지 넷플릭스의 CEO 테드 사란도스도 그저 소문일 뿐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는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그렇지만 기사는 지금 시점에서만 소문이라는 것이지 미래에는 그들의 입장이 또 달라질 수 있기에 이런 7가지 이유를 설명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리메이크 버전의 오징어 게임은 시간 낭비일 뿐이기에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기사였는데요. 지구를 지켜라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 명작들이 리메이크를 통해서라도 해외에 알려지는 것은 제작사나 우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의 글로벌 히트작을 건드리는 것은 매체의 말대로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